여러분, 뇌 속에 아주 기이하게 생긴 작은 인간이 하나 살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뇌 속 신체 지도 호문쿨루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이상하고 좀 뒤틀려 보이는 형상이 바로 호문클루스인데요. 사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뇌가 우리 몸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호문클루스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름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호문쿨루스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로 작은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그 시작이 좀 재밌어요. 원래는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상상했던 아주 작은 인간이 정자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기묘한 개념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의미랑은 거리가 멀죠. 그 의미를 갖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이 과학적인 호문클루스는요, 1930년대에 한 캐나다 신경외과 의사의 정말 획기적인 연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와일더 펜필드라는 이 의사가 처음부터 무슨 뇌 지도를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심각한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개발한 방법이 정말 대단한데요. 몬트리올 시술이라고 부르는 건데 환자를 재우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여러 부위를 아주 약한 전기로 살짝살짝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지금 손가락이 저릿해요 라거나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실룩 움직이는 거예요. 펜필드는 이 반응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뇌의 기능 지도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지도를 그려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감각을 위한 지도, 또 다른 하나는 운동을 위한 지도였죠. 자, 감각 호문클루스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감각, 그러니까 입력을 담당하는 지도예요. 어디가 아프다, 뜨겁다, 차갑다 하는 정보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반면에 운동 호문클루스는 몸을 움직이는 출력을 담당합니다. 뇌에서 손가락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이 둘은 위치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딱 보면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 몸의 실제 크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호문클루스가 왜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보세요. 손이나 입술, 얼굴 같은 부위가 뇌에서 차지하는 땅, 그러니까 대뇌 피질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죠. 반면에 등이나 다리 같은 부위는 훨씬 작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미세한 작업을 하고 입술과 혀로 말을 하고 얼굴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더 섬세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위에 뇌가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이죠. 좋아요. 그럼 이 지도가 그냥 이론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지도가 손상됐을 때 우리 몸에 아주 직접적이고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각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 팔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망가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 부위의 감각을 잃거나 둔해지겠죠. 그런데 더 기묘한 일도 벌어집니다. 뇌가 신호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심지어는 없는 신호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없는 팔에서 끔찍한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 같은 현상이 바로 이 감각지도가 교란되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지도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부위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마비가 올 수 있겠죠. 아니면 머리로는 뭘 해야 할지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실행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아까 봤듯이 입과 혀, 얼굴 영역이 뇌지도에서 엄청나게 크잖아요. 만약 이 근처 영역이 손상되면 우리 언어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말을 더듬거나 실어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 펜필드의 연구가 정말 엄청난 유산을 남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의 이론이 전부 다 지금까지 옳다고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펜필드가 뇌를 자극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들이 갑자기 아주 생생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보고 그는 엄청난 가설을 세웁니다. 아하! 우리 뇌는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걸 완벽하게 녹화하고 있구나. 라는 절대 기억 이론이었죠. 하지만 현대과학자들은 이 가설에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펜필드 본인의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런 기억 같은 경험을 보고한 환자가 사실 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92%는 아무 반응이 없거나 그냥 좀 이상한 느낌만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8%의 기억이라는 것도 무슨 완벽한 녹화 영상이라기보단 이리저리 편집되고 재구성된 꿈의 표편 같은 거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뇌는 테이프 레코더다라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펜필드의 업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바로 호몽쿨루스 지도 그 자체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 이 호몽쿨루스가 왜 아직도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이건 지금도 뇌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고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시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결국 뇌 속에서는 이 작은 인간의 기이한 비율은요, 인간의 경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왜곡된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 손과 얼굴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세상을 만지고 예술을 창조하죠. 그리고 얼굴로는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고 입술과 혀로 소통합니다. 바로 이 감각과 표현, 소통과 공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존과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걸 뇌 속의 작은 인간은 그 기이한 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호몽쿨루스는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